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감이 됐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도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내 상승으로 전하는 이후에 오늘 1970선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시 반쯤 지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반전해서 급속도로 시장이 좀 위축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북한에서 포를 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령도 동북쪽 해상에서 북한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포탄이 떨어졌다 하는데 정부의 관계자는 이 포탄이 NNL 북측 구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통상적인 훈련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국내 증시는 다시 소폭 오름세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장중 연고점이 1976포인트였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 한 연고점은 1967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7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연고점에 근접했다라는 부담감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금통일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안동에서 시작된 돼지 구제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 모두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또 전북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백신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뉴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과 또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말미에 책 선물 받아가실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잘 버텨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지난 11월에 썼던 정가 기준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1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포인트 하락한 19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하루 앞둔 부담감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출발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장중 197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면서 연고점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0시 40분 구간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 반전한 이후 다시 상승폭이 들어오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7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6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가운데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도 6거래일째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질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반전한 이후 현재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포인트 하락한 50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0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50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10시 40분 구간에 하락 반전하면서 0.1%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관망하는 가운데 이 시각 1억 원 소폭 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46억 원 매도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60전 상승한 113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3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데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 압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오늘 환율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닷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IT 기기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1.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전자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서 LED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함께 12월 패널 수요가 좋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루멘스와 삼성전기, 오디텍이 모두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RT전자와 서울반도체 강보합권을 머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산주가 구제역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안전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수산이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라 SG가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조 오양과 사조산업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뿐만 아니라 오늘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현재 코미파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원자력 관련주 오늘장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4개를 신설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이 3%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T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가 다시 강보합으로 올라왔고요. 아직 코스닥은 약보합권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종목별로 어떤 등락을 보였을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종목이 강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이 한 주간 6%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요. 아쉽게도 신기현 연구원님은 SK에너지가 마이너스 1.5%의 등락을 보였는데 SK에너지는 오늘장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흐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양종금부터 살펴볼까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급락했던 동양종금증권의 주가가 8,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현대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간에 급락한 동양종금증권의 주가는 10,0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셨고 어제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이 6% 넘게 오르면서 한 주간 수익을 5.8%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의 SK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K에너지 역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저평가된 국면에 있고 이때 사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배 박사님, 예. 동양종금증권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증권주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2000선 포인트에 향해서 지금 달려간 장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오늘도 뭐 조금 전에 폭격 사건이 났다고 그래서 이 종합지수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런 단기성 악재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증권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 IT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름으로써 이제 코스닥 업종도 다시 한번 활기를 띨 것 같고요. 증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2,000선을 넘어서 2,300포인트 정도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강세장이 연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SK에너지 살펴볼 텐데 한 주간 수익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오늘장 다시 오르면서 오늘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점검 좀 해주시죠. 예, 뭐 하락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예. 연말 랠리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 SK에너지도 또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유엔젤이라는 종목이시고요. 심기현 연구원님 의류업체 한섬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유엔젤부터 살펴볼까요? 배 박사님의 종목이고요. 1.2% 정도 어제보다 올라와 있는 가격 3,955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한섬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보다는 소폭 눌려있는 가격대인데요. 1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유엔제를 들고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미 지난해 예상치를 크게 낮춘 바 있는데 지난달 11월 30일이었죠.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100억에서 400억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뻥튀기 예측으로 주가를 오리려는 수작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이 예. 종목 들고 나오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IT 서비스 업종인데요. 이런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상승해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거의 관심 밖의 종목이 돼 있는데요. 이름으로써 이제 더 이상은 빠질 가격은 없어 보이고 저번 주에도 추천해드린 동양重工지식 같은 경우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회사 내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시장 충격에 의해서 더 추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 IT 업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의 가격 하락분의 부담분을 털고 오히려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큰 폭 상승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3,900원 현재 3,990원인데 어느 정도는 4,500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4,000원선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더 빠지더라도 3,500원 이상은 크게 빠질 자리는 아예 없어 보이고요. 반등한다면 쉽게 4,500원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4,500원 선을 일단 목표 주가를 잡아봤는데 4,5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 예. 일단 주가 조정이 좀 심했던 만큼 지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거래량이 예.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예. 뭐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 유동성이 많은 종목도 괜찮지만요. 거래량이 적은 종목도 어쨌든 선취매매 가점에서 종목 매수를 조심조심 하지만 이제 추격을 해서 호가를 올릴 필요는 없고요. 밑에 갖다 대놓고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은 의외로 지수가 더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예, 유엔젤 역시 동양종금증권이 냈던 수익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은 한섬을 들고 나오셨는데 한섬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겠고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특히나 여자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섬을 들고 나오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한섬은 역시 의류 업체로서 최근에 이제 의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경기 회복세에 따라 갖고 의류 소비 심리까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의류업 특히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최대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관련된 그런 의류들이 상당히 고가가 많고 또 고부가 가치의 그러한 영업 실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영업 실적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지만은 뭐 타임 등 이렇게 남성복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성들의 그런 패션 아이템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섬에 대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님이 타임 업무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 사실 매장을 갔다 왔는데 사실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또 어제 매장에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남자들의 그런 패션에 대한 니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 또 한섬이라는 것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님이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한섬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벌써 4개월째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수가 된다면 한섬에는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인수가 된다면은 뭐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이지만은 사실 인수가 지연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뭐 거의 20% 넘게 하락을 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단기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인수가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섬하고 SK 네트워크스 두 회사 간에 약간의 이제 조율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일까요? 예,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아무래도 두 회사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을 정해야지만 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예상을 한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SK 네트워크스의 한섬 인수는
매수는 한섬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을 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응원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이 STX 페노션입니다. 사마나 오이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3,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14,000원 돌파가 올해 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0원 매수가에서 14,000원 돌파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해양 업종인데 이런 업종이 실적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올해부터 이제 크게 뭐 기아차나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올랐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단기 반등성으로 반등을 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점에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최저점이 11,000원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천 종목이 나가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1,000원에 매수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점 14,000원 정도를 잡으면은 14,000원에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고 털고 나와야 될 시점인데요. 약간 뒤로 돌려다 보면은 한 3월달, 4월달 이런 경우에도 14,000원이 고점이고 11,000원대가 저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 수렴 구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15% 물량이 적기 때문에 13,000원에 매수한 15%는 놔두고 다시 한번 11,000원대 매수를 추가로 하셔서 12,000원, 한 12,500원 정도 돌파했을 때 그때 총 평균 단가 이익으로 됐을 때 실현하고 나오는 식으로 하는 쪽이 무난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2010년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14,000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거는 조금은 힘들겠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12,000원 선에서 빠져나와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IT 종목 중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들어와 있는데요. 7470님께서 16만 3천원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삼성 SDI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어제도 올랐었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17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하셨는데요. 신기원 연구원님께 종목 상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삼성 이제 관련 주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 자체적인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한 그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도, 2012년도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그 발맞춰서 가장 성장 동력이 좋은 그러한 기업으로 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그 접근은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가 또한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듯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의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전고점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8만 원 선까지 18만 5천 원 선까지 오게 된다면은 부분 매도하셔갖고 조금은 그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이 19만 원대까지의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욱더 강한 모습을 들어가면은 그때 조금 추가 매수나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시지만은 우선은 19만 원대에서 좀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 전고점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네요. 자, 이번에는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336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11,000원에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스코의 계열사일 텐데요. 소속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박사님께 드릴게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코 ITC, 포스코 쪽에 이제 IT 사업 그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기업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얻고 이제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11,000원, 한 12,000원대가 고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8,000원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더라도 어저께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IT 서비스 업종이 크게 실적 면으로 개성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올해 보니까 전환이 되는데 2년 연속은 적자기 때문에 이
이 기업도 크게 회사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대기업의 어떤 정도 이제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8,500원 선, 한 9,000원 선 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요. 이 종목들 다시 한번 11,000원, 12,000원선까지 단기간에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투자자도 지금 비중이 11,000원에 50%면 상당히 비중이 일단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000원이면은 차트상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물량이 어쨌든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만약에 10%나 20%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한번 더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10,000원 정도 왔을 때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요. 11,000원에 50% 물량이 가지고 있다는 건 어쨌든 비중적으로 잘못 들어가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중 조정을 잘 하셔서 비중을 한 종목당 한 20% 이상 많이 들고 하지 않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ICT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IT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를 볼 텐데요. 3635님 께서 124,500원에 사셨고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사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좀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예.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면은 조금은 매도를 하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약간은 조금은 힘이 그렇게 많지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135,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이제 지금 50%의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10%씩 분할 매도 접근하셔갖고 이 14만 원이 돌파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갖고 물량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까지는 약 한 20에서 30%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고 15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약 50% 정도 물량을 다 매도를 하셔갖고 지금 비중의 약 50%는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중장기적인 6개월 정도 바라보시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에도 상담 시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웅진 케미칼입니다. 320 하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360원, 비중은 20% 정도 되신데요. 도와주세요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좀 도와주세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웅진 케미 거래소 종목이고 그리고 화학, 의류, 섬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다지 이제 코스닥 업종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14,000원, 한 15,000원 고점에서부터 지금 수직 하락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느 정도 저점인 12,500원보다도 더 빠진 지금 11,000원대까지 왔는데요. 다행히 물량이 지금 20%를 13,600원에 들고 가 계시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20%를 더 1,360원에 네, 1,36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1,190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요. 앞 저점보다 더 떨어졌으면 이럴 때는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한 번 더 20% 추가로 매수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날 때쯤에 한 13,000원까지는 도달해 있을 예정인데요. 13,000원 넘어서 14,000원 고점까지는 단기간에 오기는 어렵고요. 단위가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1,000원대죠. 예, 1,300원 정도 왔을 때 아니면은 1,300원 약간 아래인 1,200원대 왔을 때 그때 정리하셔도 1,100원대 매수하신 종목 때문에 물량 때문에 평균 단가 수익을 전환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1,1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899님께서 보내셨고요. 3,145원에 비중은 10% 정도 있습니다. 상세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하셨습니다. 신기현연구원님. 예. 목표가까지 어떻게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4,000원까지는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으시 마시고 한 20%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시고 한 3,600-700원 정도까지 우선은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3,400원에서는 이제 뭐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조금은 그때까지 약한 모습을 반등이 나오는데 약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냥 이쯤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시면은 좀 정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 받으렸고요. 이번에는 LNF 살펴보겠습니다. 859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LNF를 32,000원에 이분도 비중은 좀 적으세요.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기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LNF 회사는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스닥 종목은 당분간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느 정도 손실라도 다 이 정리를 하고 나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NF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고 22,000원 정도가 이제 앞 저점이었었죠. 이 저점대를 크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다가 4만원 가격을 찍고 내려와서 아마 32,000원이면 여기서 아마 매수를 하셨고 반등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자체가 전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크게 상승을 못하고 다시 이제 22,000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앞 저점과 거의 가격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물량이 당연히 10%면은 여기서 10%를 한 번 더 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월간으로는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종목 앞 그 저점까지 빠졌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리튬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성으로도 갈 수가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LG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텍 같은 코스닥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상당히 상승폭이 큰 업종도 종목도 하나씩 그 지도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32,000원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2,000원 나오게 되면은 매수 단가까지는 오지만은 22,000원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은 그 부분은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2,000원선에 매수하는 쪽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하이닉스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닉스를 0816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23,3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70%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23,300원에 사셨으면 일단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연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좀 매를 크게 맞았고 오늘도 좀 밀립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심기현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접근하기가 좀 쉽잖아요. 가격대를 보더라도.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큰 폭의 전량 매도는 좀 대응으로 보시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비중이 약간 70%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약 한 24,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셔갖고 한 25,000원까지 오신다면 비중의 약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절반이 좀 넘는 그런 비중은 다 수익 실현을 조금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한 30%에서 40% 비중은 그런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관점, 이제 업황 자체가 내년도에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다시 한번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때까지는 좀 들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 28,000원,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의 30%에서 40% 물량은 이 가격대까지 좀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2부 시간에 종목 상담 계속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로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로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이죠. 월간 종목 배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달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등락을 보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종목 그리고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이 모두 예상보다는 조금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국순당이 마이너스 6.9%의 등락이 나왔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심팩 ANC도 마이너스 7%대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국순당은 여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수혜주로 부각된 후에 고점 대비해서 한 40%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다. 이 시점이라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이셨고요. 코스닥 종목이라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사보자는 말씀이셨죠. 11월 26일이었나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로 주셨던 12,000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한 달간 수익은 마이너스 6.9%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의 심팩 ANC도 살펴보겠습니다. 합금 전문 회사죠. 심팩 ANC 하반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단기 순이익도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만큼 회사가 또 기업을 잘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하지만 주가 흐름은 신통치를 못했네요. 마이너스 7.5%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종목 점검 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국순당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예, 그 코스닥 종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한 달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종목이 약간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12,9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2,000 오늘 다시 이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11,000원대에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하락하기엔 거의 다 바닥이기 때문에 한 5%에서 7% 정도 더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5% 정도 손해가 났을 때 무조건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5% 정도 손실에 정리를 하셨으면은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히 한 14,000원이나 15,000원 정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타이밍이 나쁘더라도 결국은 그 수익과 연결되는 그런 매매로 연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의 국순당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아봤고요. 이번에 심기현 연구원님의 심팩 ANC 보겠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손절가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요? 예,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포트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 차트상으로도 지금 60일선이 강하게 지금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좋은 것은 많이 그 투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더 좋아진다면은 이러한 그 주가 조정을 오히려 더 큰 상승의 그런 밑바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은 약 한 7에서 8% 정도 마이너스가 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조금 포트 비중을 늘리셔갖고 추가 상승 시 더 큰 수익을 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태양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고요. 심기현 연구원님은 인탑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태양산업부터 봅니다. 예, 5,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의 인탑스의 흐름도 살펴보죠. 역시 강보합권이고요. 22,800원을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그간 코스닥 종목은 들여다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해 주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코스닥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 관점에 좀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예, 변화도 있고요. 이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코스닥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예.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우리 심기현 연구원이 갖고 나온 인탑스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KH 바텍하고 인탑스를 두 가지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2만 원 선에 추천했다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할 때가 22,000원 선인데 다시 한번 저도 볼까 2만 원에서 22,000원까지 올랐는데 그 이후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스닥 종목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탄력을 받고 그동안 낙폭 과대되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테마 형성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산업을 갖고 왔는데요. 태양산업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생활용에도 많이 쓰이는 IT 업종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굴뚝산업 비슷한 업종인데요. 썬 연료, 그러니까 그 부탄가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런 연료 만드는 회사 쪽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조차도 이제 매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순이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별 같은 것도 1600%로 굉장히 회사 내무 구조가 우량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어느 정도는 그 차트가 크게 하락을 했으면 충분히 상승 탄력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2010년도 7월 달에 7,000원이고요. 그 앞에는 훨씬 더 고점 8,000원이라든가 9,000원, 10,000원 정도도 가지고 갔었는데요. 거기서부터 본다면 거의 반토막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7,000원 선 대비해서는 5,700원까지 거의 그 크게 눌림목 조정이 계속 온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여기서부터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단기간에 7,000원 선까지도 반등이 가능한 그 회사 내용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리고 차후로는 10,000원 선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그 IT라든가 기술주 업종보다는 어쨌든 이런 그 회사 내부적으로 우량한 자산 가치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역시나 배 박사님의 종목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태양산업이 한 달간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배 박사님이 월간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던 종목, 신기현 연구원님은 오늘 인탑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때 배 박사님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고, 그때 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매수가가 얼마였었죠? 2만 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2,000원 선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이신데, 신기현 연구원님, 네. 인탑스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예, 역시 제가 왜 이번에 이 종목을 갖고 왔냐면 역시 갤럭시 탭이라는 그러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곧바로 이 인탑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갖고 왔습니다. 사실 뭐 아이패드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그 갤럭시 탭이 어느 정도의 그 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탭의 판매 호조는 곧 이 인탑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사실 갤럭시 S 후속이 이제 내년 한 2월쯤에 나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는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간 충분히 그 전고점 돌파를 하고 계속적인 큰 폭의 상승을 이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약간 문제가 되었던 중국 법인조차도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호재성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였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더욱더 강한 상승, 충분히 26,000원 선까지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그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업체에서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점유율 상승과 함께 인타스의 주가도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간 종목 배틀 확인을 해봤는데요. 배 박사님은 태양산업, 신기현 연구원님은 인탑스를 공략하십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 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 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문가의 투자법을 배우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 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정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추세를 이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기술력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추세라는 것에 대해 일단 간단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면요. 추세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경향을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추세선으로, 추세선이 나타내는 의미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어떤 변동을 그린 직선 또는 곡선을 우리가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은,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주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주 추세선은 결국 이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주 추세선이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만든 것을 주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 추세는 간단합니다.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주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보조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주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을 맞춰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추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눠지는데,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것을 바로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현상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놓쳐가는 현상, 상승 추세의 반대가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과 연결을 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는데,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세라는 것은 잘 살펴보면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나오면서 10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방향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2007년 11월 달부터 2008년도 12월 달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이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경향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되는데요.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지금 700포인트, 그러니까 2003년도 8월 4일 날 700포인트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2007년도 결국 2000포인트까지 왔었는데, 2007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추세라는 것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가운데에 사소한 변동성만 무시한다 그런다면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추세선은 때로는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라든가 지지선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선 같은 경우는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저항선이란 말이 많이 씁니다. 저항선을 뚫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저항선의 의미는 직전 고점에서 연결해서 건 수평선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위쪽에 있는 파란 선, 이것이 바로 저항선이 되는데, 직전 고점, 이 고점과 저항선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선이라 그러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밑쪽에 있는 이 빨간 선을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하는 것을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항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추세를 잘 보면은 2008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가 2008년도가 되겠죠. 2008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연결해가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추세라는 것은 단기 추세, 장기 추세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9년도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탈된 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잘 살펴보면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우리가 추세에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G전자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LG전자는 추세를 한번 만들면 무섭게 만들고 추세를 한번 이탈하면 무섭게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LG전자는 2007년도 때는 뭐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단기간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이후에 추세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즉 추세를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LG전자만큼 좋은 종목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도 보듯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냈지만은 여기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고점을 만들어내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것은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분위기가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도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가 1960포인트를 부근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08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비관적인 의론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항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이 저항선은 결국 이제 저항선을 이탈을 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받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 저항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뭐 35,000원, 33,000원대를 거의 목숨같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제 35,000원 부근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는 만원대까지 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지지선이라는 것은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업종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가장 획기적인 어떤 우리가 업종 차트 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003년도,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이 10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2000포인트까지 겁없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행보 추세였거든요.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년 동안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10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듯 추세라는 것은 단기간에 나아가는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 이탈된다 그런다면 결국 방향이 전환돼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런다면 결국 어떤 종목이냐 하면요. 제가 10월 4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잘 살펴보면은 주가가 2009년 연초 때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009년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바로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제가 10월 4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설정된 이후에 단기간으로 100%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듯 많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선이 반드시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가 이 저항선을 뚫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해드렸는데요. 오늘 건 예시로 디텍 시스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디텍 시스템 같은 종목을 잡아낼 때 과연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수 시그널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